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전쟁기념관에서는 방한 중이던 룩셈부르크 기욤 왕세자 일행과 국군 참전용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소대에 배속돼 함께 싸웠던 참전유공자 김성수 선생은 6.25 전쟁 당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기욤 왕세자는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왕실을 상징하는 특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파병 당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참전국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을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해 권역별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성하는 강원도 국립호국원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입해 봉안시설 2만 기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내 예비교사들이 미국 사회역사교사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6.25 전쟁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전 총회에서 예비교사들은 6.25 전쟁과 유엔군 참전, 워싱턴 DC에 건립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의미 등을 다룬 교재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저자를 비롯한 미국 사회 역사 교사들과 함께 수업 내용과 기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2월 4일 2014년 대학 신입생 환영 행사 중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로 후배들을 구조하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고 양성호님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양성호님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훈당에 안치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갈 방침입니다. 지난 12월 7일 한강 설해나루에서는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 70년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국제보훈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참전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내년 정전 7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주한 유엔 참전국 대사와 무관,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혈맹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상호 우위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정전 70년 사업의 내실화와 범국민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51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했거나 코로나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45위의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상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에 농협중앙회 등 5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보훈문화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훈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농협중앙회와 민간 보훈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H2O 청소년 사랑 품앗이 운동본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훈활동을 위해 노력한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과 밀양시, 용인시 등에게
상패와 상금 등이 수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현재의 보훈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과 안정적 의료 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와 보훈공단 경영혁신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몰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이 지난 12월 14일 개최됐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영웅들의 남겨진 유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와 기업, 순수 민간단체 등이 함께합니다. 지원 대상은 11월 말 기준 128가구 189명으로 대부분이 홀로 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직 유가족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황기환 선생과 송몽규 선생 등 34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념사업회 등으로부터 인물을 추천받아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독립의 불꽃, 청년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선정된 인물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LIG그룹의 후원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50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국가보훈처와 LIG넥스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 이불과 건강음료가 전달됐습니다. LIG그룹은 훈훈한 LIG, 든든한 보훈이라는 표어로 2021년 상반기에 국가유공자 300명에게 고급 한우 불고기 밀키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이불 세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프랑스, 모로코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2023년 정전 70년을 맞아 참전국과의 보훈사업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일정 중에는 6.25 전쟁 당시 프랑스군에게 배속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모로코 출신 참전용사의 기록이 처음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정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로코 참전용사 공식 확인은 향후 양국이 보훈을 기반으로 상호 우위와 협력을 모색해가는 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미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생 등 청년 세대들이 참여하는 2022년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이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탐방은 이영만리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흔적과 숨결이 깃든 사적지를 돌아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탐방에는 해외 독립운동지와 후손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온 김동호 사진작가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함께 다양한 미션 등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순국 90주기 추념식이 지난 12월 19일 효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사를 통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되새기며
우리 국민들이 의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2월 19일 가수 이미자 씨에게 인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지난해 12월 초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 천안함 유가족 등을 초청해 특별 감사 콘서트를 개최하고 공연 출연료와 ARS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미자 씨의 공연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을 수호한 숨은 영웅들의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녀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해부터는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 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는데 지금까지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새해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위 국가유공자들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상위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는 기존의 상위 군경 회원증이나 수송시설 이용증 없이 보훈 탑카드 하나로 통합 개편돼 신분 확인 등 불편한 절차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는 가까운 보훈지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순고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화 영웅의 시사회가 보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안중근 의사 후손,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으며 감독과 배우의 무대 인사, 기념 촬영과 영화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축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의사님의 숭고한 위국 헌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24일 전국의 전몰 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가 깜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 멘토단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안지환 성우, 가수 현숙 등이 참여했으며 산타 복장을 하고 전몰 순직 군경 가정을 방문해 손편지와 선물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 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 복무자의 경우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던 것을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이나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 복무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와 부산시 교육청은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훈체험 봉사 프로그램과 보훈 국제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부산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확산을 추진해갈 방침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충북 단양군에 소재한 순직경찰 합동묘역인 영춘면 13용사묘역을 충청권 최초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보훈처는 오래된 안내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충운비와 석등 등의 묘역 정비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는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2023년 국가보훈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훈관서장 회의에는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이 참석해 국가보훈부 승격 추진을 계기로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를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훈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이 그야말로 국가 정책성 확립과 국민 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3년 1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보훈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